그럼 저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갖다 대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만약 일선청에서도 서면으로 안 하셨죠? 일선청에서 그거 위법입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떻든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사건은 대통령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대장동 일당의 항소 여부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일당의 사건과 대통령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정성호 장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게 3번 언급이 됐다. 이게 지휘냐 아니냐. 정성호 장관이 6년 전에 이 비슷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정성호 법사위원 당시 공식적으로 지시했겠냐 이런 사항을 그럼에도 상당한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수사 지휘를 안 하더라도 상당한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당시에는 정성호 장관 본인이 지적하고 본인의 문제가 되자 일상적인 얘기라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대행이 저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외압으로 느꼈냐 아니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영환 의원님. 정성호 장관은 나는 일상적인 얘기다라고 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 3번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 신중하라는 게 3번 신중하라. 그리고 나서 노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저쪽과 부대껴왔다. 저쪽이 지휘를 했다. 지금 이 발언이었고 검찰 전체는 중앙지검 차원의 전체는 항소를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항소가 지금 막혔어요. 자, 이게 외압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해야죠, 매사에. 그런데 이제 어떤 사안이 처리하는 과정에 신중하게 하라면은 그건 그래 신중하게 일상적으로 좀 신중하게 좀 더 잘 들여다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거의 나왔어요. 항소하기 결정이 됐어요. 네. 그 상태에서 신중하게 하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소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왔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번복하라는 이야기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은 재채기 했지만은 저쪽은 독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관료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신중하게 하라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과물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든지 이거 잘 됐네요. 이게 정상적인 거지. 이거 결과물 가지고 왔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다시 검토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얘기하려면 신중하게 하세요 말고 항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응. 그게 정상이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신중하게 하세요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외압이다. 그건 외압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노만석 대행의 이야기를 쭉 이때하고 저때 이야기를 맞춰보면은 노 대행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볼 때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걸 볼 때 노만석 대행은 지금 거짓말을 해서 뭐 현 정권하고 척을 져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현 정권에서 발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사실 검찰총장 대행이 될 수 있는 대검 차장이 될 수 있는 급은 아니었어요. 제주 검사장하고 마약 범죄 수사장, 1개 검사장, 대개는 검찰총장은 고검장급에서 옵니다. 그래서 급 승진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현 정권과 각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전후 맥락이 물론 차관에게 그러한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정성호 장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차관과 장관의 사이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드러난 것으로 비춰볼 때는 법무부로부터 노태우에게 뭔가가 왔었다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압력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왜 그러면은 항소를 막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를 낼 일이죠. 대장동 일당들이 말이야. 나하고 연루도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짬짬해가지고 성남 시민들 돈을 수천억에 뺏어 먹어서 나쁜 놈들 벌 더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항소하라라고 그럼요. 그리고 했다. 7천억 원의 돈이 성남 시민들 돈이 빼앗아서 황소해서 더 회수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감히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르게 작당해서 시민들 돈을 빼돌려서 나쁜 놈들. 이게 정상이면 항소하라고 해야 되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항소를 현재대로 하면 막았을까? 또 항소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는 여당의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의 최고의 관심사는 국정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기 후에 내가 사법 처리를 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다. 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이 몽땅 감옥에 가 있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본인 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도 현직에 있을 때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죠.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는 이른바 공범이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겁이 날 거예요. 걱정이 되겠죠. 이것을 대신 항변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여당이나 정부 부처가 동원돼서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정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항소를 기한이 끝났어도 다시 한번 재항소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돼요. 항소 취하법. 그렇죠. 그리고 소급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상관이 없고 정말 대장동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재항소를 하세요. 법을 바꾸라도 뭐든지 법을 바꿀 수 있는 게 현재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추천을 합니다. 항소 취하법을 통과시켜라. 정말 항소하고 싶으면 안효한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